보험 계리사 1차 시험의 일반 수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 내용은 방정식과 부등식 부분입니다. 내용이 어렵거나 내용은 아니기는 한데 처음 준비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까먹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방정식의 종류를 보면 유리방정식, 무리방정식, 그 다음에 큰 틀에선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활용해서 연립하는 방정식까지 해서 총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리방정식은 다시 또 구분을 하게 되면은 2차, 3차 이렇게 다항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수 방정식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다. 그럼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죠.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a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방정식의 주 목적이라는 것은 근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근을 구하는 것 자체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보통 첫 번째 2차 방정식의 경우 첫 번째는 인수분해죠. 됐죠? 그다음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은 근의 공식을 쓰면 되겠죠. 근의 공식.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근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근 구하기. 근데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근의 공식을 쓰기는 써야 되는데 이 근의 공식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걸 기준으로 완전 제곱꼴로 변형을 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고요. 어차피 우리 시험이 객관식이기 때문에 만약에 식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아니라 이렇게 1창의 개수가 2b'x 이런 식으로 짝수로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물론 요 식을 가지고도 이렇게 대입할 수도 있지만 요 식을 정리하게 되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의 공식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은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이 판별식이라는 것은 어떤 걸 판별하는 것이냐면 근을 판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을 판별하는 식이다. 근데 이 판별의 주체가 뭐냐면은 실근이냐 실근이 아니냐 또는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판별식입니다. 이 판별식은 활용도가 높습니다. 함수 파트에서도 쓰기 때문에 판별식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판별식은 근을 판별하는 거라고 했죠. 이게 실근인지 허근인지 또는 없다로 가는 건지. 그러면 여기서 실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d라고 하는 거죠. d. 요거를 d로 나타냅니다. d. 그래서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예, 마이너스 예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판별식 d가 0이다. 이러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에요. 됐죠? 또는 중근이라고 합니다. 중근. 그렇죠? 서로 같은 두 실근 또는 중근.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다라고 했을 때 2차 방정식이면 근이 두 개다?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근이 똑같다. 이런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다. 이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0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x는 1, 중근이 돼요.
그죠? 그럼 만약에 x는 1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근이 두 개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죠, 하나. 그죠? 똑같잖아요. 1, 1이다. 이렇게는 안 하죠. 두 근이 뭐냐? 그러면 1, 1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죠? 그래서 중근, 일단 일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인 건 맞긴 한데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같으면은 하나로 하는 거예요. 하나로. 하나라고 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중근은 근이 하나인 겁니다. 두실근이라고 얘기는 하더라도 명명할 때는 근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둘을 뭐라 그래요? 실근 조건이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작다. 이렇게 되면 근이 없다. 실수 범위 내에서는 근이 없다. 또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왜냐면 루트 안에가 음수면은 이건 실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수 범위 내에서는 근이 없다.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요게 이제 판별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네 번째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고 활용도가 높아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0이라고 했을 때 요때 이 두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할게요. 근이라는 게 뭐냐면 대입을 하면 등호가 성립하게 하는 값 이거예요. 대입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값 이거를 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입을 하게 됐으면 0이 된다면 알파를 대입해도 0이 되고 베타를 대입해도 0이 되는 거죠. 식 자체가 요거예요. 이러면 x는 알파 또는 베타. 그죠? 이게 근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ax제곱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a 알파 베타.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b. 이게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가 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둘은 같다 이래버리면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가 중요합니다.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근해공식 다 중요하지만 판별식과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활용도가 높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유리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이고 3차 방정식은 좀 단순합니다. 자,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도 기본적으로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세제곱 더하기 bx제곱 cx 더하기 d는 0. 됐죠? 그래서 일단은 이 형태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근을 구하는 방식 자체가 인수분해가 일반적입니다. 인수분해. 근데 인수분해는 단박에 되지 공식에 의해서 되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단박에 되지는 않고 보통은 조립제법을 이용하죠. 조립제법. 조립제법이라는 것은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x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0이 되는지 그걸 가지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것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됐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고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요 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 이러면 알파 집어넣어도 0, 베타 집어넣어도 0, 감마 집어넣어도 0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요 식을 정리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처럼 정리를 하면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의 합 세 근의 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이것도 많이 이용되고요. 우리 교재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4차 방정식도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함수도 4차 함수까지 다루거든요. 4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돼야 돼요. 인수분해. 3차 방정식과 마찬가지고 얘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쓸 수는 있는데 제한적입니다. 이게 패턴을 보시면은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3차 방정식에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의 합은 a분의 c,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이게 패턴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 4차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세제곱, 제곱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네근이 알파, 베타, 감마, 뭐 세타라고 합시다. 이렇게. 됐죠? 라고 한다면 패턴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맞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세타. 요거는 이제 a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요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중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중간은. 위아래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차, 4차까지 봤습니다. 유리방정식에서 다항방정식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수방정식 볼게요. 분수방정식. 분수방정식은 분모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 이것을 분수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분수방정식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분수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꼴 자체가 gx 이런 꼴이에요. 맞죠? 이런 꼴이고 이런 꼴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이면서 동시에 fx는 0이 돼야 되는 요 꼴로 나오는 거예요. 됐죠? 이때 무연근이라는 게 뭐냐면 계산을 하다 보면은 분모가 0이 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인연이 없다. 무연. 그죠? 인연이 없다. 무연근인 거죠. 그죠? 그래서 분모, 무연근이라는 것은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입니다. 분모. 자, 이게 무연근이 되는 거죠. 무연근만 주의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무연근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는 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무연근을 일단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분같이 되는 거죠. 곱해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무연근이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반드시 제거해 줘야 됩니다. 됐죠? 그렇게 가는 것이 분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분수 방정식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 방정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무리 방정식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네, 기본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형태. 그러면 무리 방정식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분수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 있는 값이 기본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돼요. 됐죠? 이면서 이렇게 찾는 거죠. 맞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루트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찌됐건 간에 분수방정식에서는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는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는 것이었고 무리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루트를 없애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루트를 없애고자 하기 때문에 루트를 없앨 수 있게끔 식을 설정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제곱을 하는 거죠. 제곱. 됐죠? 제곱을 해야 한다. 제곱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이고 여기서도 무연근이 존재해요. 무연근은 역시 인연이 없는 근이고 fx가 0보다 작다. x값 0보다 작다가 되게 하는 x값을 찾는 것이 바로
무연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큰 틀에서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좀 볼게요. 연립방정식은 좀 할 게 많습니다. 일단 큰 틀에서 연립 1차 방정식이 있고 연립 2차 방정식이 있거든요. 자, 일단은 그것도 연립 1차 방정식 안에서도 미지수가 2개냐 미지수가 3개냐 이걸로 또 갈리기는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미지수가 2개인 게 나오긴 하는데 미지수가 3개인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3개다 라고 하면은 연립을 3번 하면 됩니다. 미지수가 2개면 한 번만 하면 되고요. 됐죠? 자, 그래서 AX 자, 연립방정식 써드려야죠. 연립방정식 구분을 해야 돼요. 연립 1차 방정식입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은 1차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1차. 그죠? 그렇죠? 1차식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보통은 미지수 2개인데 3개일 수도 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여기서 말하는 미지수는 x하고 y입니다. a, b, c는 주어지거나 상수로 쓰이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은 0.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걸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인데 보통 2가지만 씁니다. 첫 번째는 가감법. 두 번째는 소거법이죠. 죄송해요. 대입법입니다. 그렇죠? 가감법하고 대입법 이걸 통틀어서 소거법이라고 합니다. 등식법도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대입법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2가지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자면 그러니까 가감법은 뭐냐면 문자 소거예요. 그래서 x하고 y 중에 하나를 지워서 하나 구하고 이렇게 가는 형태고 대입법은 한 문자 정리입니다. 아주 써드려야겠네요. 자, 가감법은 뭐라고요? 문자 미지수죠. 미지수를 소거의 목적을 줍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2개면 하나를 소거하는 거죠. 미지수가 3개면 하나 소거하고 다시 또 연립을 해서 또 하나 소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는 방법이 이제 가감법이고 대입법은 한 문자로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대입하는 형태. 됐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이 근과 근에 또 관계가 있는데 우리 교재 기준으로 한다면은 자, A 프라임분의 A B 프라임분의 B 얘네 둘이가 같지 않잖아요? 같지 않으면은 오직 한 쌍해가 나와요. 한 쌍. 오직 한 쌍해가 나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또 나오지만 직선이에요, 직선. 이런 직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A'분의 A, B'분의 B. 얘네가 같지 않다라는 것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된다. 뒤에 또 나오니까요.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분의 A, B'분의 B가 같고, 여기다가 C'분의 C는 같지 않다면, 이거는 근이 없다예요. 그림으로 보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교점이 없다. 만나는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해가 무수히 많답니다. 되죠? 해가 무수히 많다. 그림으로 보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있고요. 겹치는 선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네, 두 번째 연립 2차 방정식. 근데 이 연립 2차 방정식은 다시 두 개로 나뉘어요. 어떻게 두 개로 나뉘냐면 1차식 이퀄 0, 2차식 이퀄 0. 하나는 1차식이고 하나 2차식인데 어차피 대표하는 그러니까 차수가 높은 걸 기준으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이렇게 돼도 연립 2차 방정식이고, 그 다음에 둘 다 2차식. 2차식. 이렇게 되는 둘 다 2차식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1차식과 2차식이 둘 다 0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1차식을 한 문자로 정리해요. 그죠? 그 다음에 정리 후 대입하는 형태입니다. 그죠? 2차식, 2차식인 경우. 요거는 조금 갈리는데, 요게 그 예전에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순서대로가 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유효합니다. 유효한데 교과 과정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교과 과정이 바뀌어도 우리 시험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사실상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이제 2차식, 2차식인 경우에는 어떻게 가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수분해를 먼저 해봐야 돼요. 인수분해. 되는 2차식을 계산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2차식이 1차식 곱하기 1차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0이다. 그러면은 얘가 0 또는 얘가 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죠.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는 형태.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정리가 됐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정리해서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죠. 그죠? 요렇게 가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인수분해가. 그런 경우에는 순서 자체가 2차 항소고. 2차 항소고. 여기서 말하는 2차 항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x제곱, y제곱. x하고 y가 모두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런 거 다 2차식이에요. 그죠? 2차 항, 소거. 이런 것들을 소거해줘야 된다. 소거. 하면은 1차식이 됩니다. 1차식. 소거하면 1차식이 돼요. 1차식.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시 한 문자로 정리.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상수항 소거입니다. 상수항 소거. 상수항 소거는 뭐냐면 숫자를 지우는 거예요. 됐죠? 숫자를 지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숫자를 지우게 되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걸로 나와요. 예, 원칙인데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데도 안 된다. 그럼 방법이 없거든요. 그죠?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것도 좀 소개를 하겠지만 상상소거하면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 1차식 앞에 쓴 것처럼 1차식 자, 요거 임을 이용해서 얘가 0, 얘가 0 역시 대입하는 형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보시면은 요거는 근이 4개 나오고요. 요거 근 2개 나오고요. 요거는 근이 4개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자, 요게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이고 만약에 요거까지 안 된다. 이러면은 대칭형이라고 있습니다. 대칭형. 보통 여기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대칭형이라는 게 뭐 단순한데 아마 이제 보시면 좀 눈에 띄는데 대칭형이라는 건 뭐냐면 x와 y의 자리를 바꿔도 식이 달라지지 않아요.
이제 간단한 예를 조금 들어보자면 이런 거죠. x 플러스 y가 3, xy가 2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쉬운 예시이긴 한데 x하고 y 자리 바꿔봐요. 이렇게. 똑같죠. 이런 것들을 대칭형이라고 하고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방법이 여러 개예요. 뭐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내던가 아니면은 순환형. 뭐 순환형인 경우는 순환형인 경우는 해당 안 되네요. 그죠? 이렇게는 2차 방정식의 근각에서 관계. 즉 x하고 y가 근이라고 보고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는 두근의 합, 얘는 두근의 곱. 그러니까 식으로 세운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t는 2 또는 1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x가 2면 y는 1이다. x가 1이면 y는 2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대칭형이 되는 거죠. 됐죠? 여기까지입니다. 보통 이렇게가 한 팀이고 안 되면 대칭형도 눈에 띄어요. 대칭형은. 자, 이렇게까지 가면 연립 2차 방정식까지 해결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있는 부등식에서 또 얘기할 게 또 많거든요. 부등식에 대한 내용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